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차량은 GN7 7세대 신형 그랜저 기아의 K8입니다. 사실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에서 지금 이 그랜저에 대적할 수 있는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기아 K8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다른 제조사들은 전부 다 이 중대형 세단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 K8과 그랜저 비교했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7 때부터 시작됐던 이 그랜저와의 크기 경쟁에서 또다시 그랜저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K8과 그랜저의 휠 베이스는 현재 동일하지만요, 전장이라든가 전폭에 있어서는 그랜저가 조금 아주 우세하게 조금 더 크고요. 무게 역시 성인 여성에서 성인 남성 무게 정도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둘의 파워트레인은 마력도 토크도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그랜저가 연비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K8 같은 경우에는 17인치부터 19인치 사이의 휠을 준비했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의 휠을 준비했기 때문에 휠 사이즈에 있어서도 그랜저의 연비가 조금 더 불리한 것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제조사가 신고한 이 둘의 연비를 비교해보면 같은 파워트레인, 같은 휠 사이즈일 때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 K8의 연비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K8 하이브리드의 18인치 휠 조합과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18인치 휠 조합을 보면요, 그랜저의 연비가 무려 리터당 1.2km가 더 높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요. 아니, 크기도 더 큰데 무겁기도 더 무거운데 연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잠깐 차량 가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장 낮은 트림이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여기다가 아무 옵션도 안 한 소위 말해서 깡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4,376만 원입니다. 아직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후에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적용 전에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풀터치 공조 시스템하고 19인치 휠, 무드램프가 적용이 되는 플래티넘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차량 가격은 4,500만 원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만 원만 더하면 K8 하이브리드의 가장 높은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물론 세제 혜택 적용 전의 가격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K8의 3.5리터 LPG 모델 가장 높은 트림이 노블레스 트림인데요, 이 노블레스를 구매할 가격으로는 이 그랜저 3.5리터 LPG의 깡통 모델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진 만큼 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옵션들이 많고요, K8에는 좀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거 옵션 관련된 거니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K8의 깡통 모델을 사신다고 하면은 이 계기판이 저 뒤에 보이는 캐스퍼에 들어가는 그 전자식 계기판처럼 보이는 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죠. 하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블루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루링크에 그랜저에는 OTA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K8에는 없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그랜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점, 이거 무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와는 다른 겁니다. 무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이 그랜저, K8 둘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랜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OTA가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 사고 발생 시에 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생기면서 이 그랜저는 10개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K8 같은 경우에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없으면서 9개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죠.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에는 대부분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의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러니까 HDA1, 후속 승객 알림 등이 기본이 적용으로 되죠. K8에서는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옵션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랜저 역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HDA2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죠. 음성 녹음이 적용된 빌트인 캠 2도 이번 그랜저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은 정숙성을 비롯한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후면부 유리창을 제외한 전 유리창에 이중 적합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K8은 중간급 트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K8에서는 이 3.5L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들어가고요. 2.5L 모델과 3.5L LPG 모델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어서요, 앞에 있는 노면의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을 수도 있고 포트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서스펜션이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 부드럽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제네시스에나 달리던 상당히 고급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석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제법 시트를 많이 눕혀주는 편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눕혀주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객이 제법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전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이 스웨이드 목베개, 이거 벤츠 S클래스 같은 그런 플래그십 세단에나 들어가던 그런 목베개인데,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기도 해서요, 이거 진짜 뒷좌석 탑승객을 위해서 참 많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임원이신데 3.0 이상급의 차량을 못 탄다 하시면은 전부 다 그랜저 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뒷좌석에 신경을 쓴 그랜저인데 K8에는 들어가는 3존 공조 시스템, 왜 그랜저에는 없는 걸까요? K8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그 다음에 뒷좌석까지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조 공조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이번 그랜저가 내세우는 또 다른 디자인적 특징이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죠. 해서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문을 닫게 될 때 창문과 내장재 부분이 좀 흔들리는 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면서 선바이저를 걸어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동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이렇게 닫히고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선바이저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덮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현대차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경제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면 K8에도 장점은 많습니다. 그랜저의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는 130만 원의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만, K8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의 깡통 모델을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수석의 통풍 시트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트림으로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 특히 고속도로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 크루징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 2 HDA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한테는 이 K8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K8은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 15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고 12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장치 2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는 가장 낮은 트림에서는 주행보조장치 2를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중간급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 스마트 센스 2 100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고속도로 주행보조장치 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랜저의 가장 낮은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이 중간급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선택을 하시려면은 500만원의 추가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단 트렁크 입구의 높이는 50cm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 높이가 56이에요. 56. 트렁크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의 깊이는
114cm. 일단 이렇게 완전히 세워가지고 골프백을 넣을 수는 없겠네요. 115로 그랜저와 똑같은 정도고요. 트렁크의 제일 넓은 곳의 폭이 150. 149. 양쪽 휠하우스 사이에 95. 101. 이 바닥을 들쳐내면은 안에 또 수납 공간이 제법 깊게 있다는 점. 바닥에도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깊이라든가 제일 넓은 부분의 폭 자체는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데 이 높이라든가 이 휠하우스 쪽에 제일 트렁크 폭이 좁은 곳, 여기서는 확실하게 K8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싣거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가기 위해서 골프백을 싣는다거나 했을 때는 K8이 조금 더 쾌적할 것 같네요. 승차감적인 부분은 그랜저 시승 행사가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